동거를 찬성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찬성. 굉장히 빨리 나오셨네요. 완전 찬성. 가치관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굉장히 놀래서 빠르게 한번 초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우리 정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 나같이 살아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은 쉽게 지금 인생을 나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차근차근 얘기해 볼 텐데요. 그러면 결혼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완전 추천한다. 결혼을 왜 안 해요? 해야지. 결혼을 한 번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생활 패턴은 24년도의 생활 패턴을 살면서 결혼은 너무 쌍팔년도 시대 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혼했어? 그러면 문제 있어. 요즘에 문제 있어서 이혼하는 부부가 어딨어요.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지. 그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만났을 땐 너무 좋은 와이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만났으면 너무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을 보면 막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면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 결혼을 꼭 한 사람이랑 끝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덜어라 하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좀 결혼을 조금만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바람을 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정확하게 한번 정리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순리대로. 처음 결혼한 사람과 100년회로 하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접근해서는 정말 좋은 결혼을 할 수 없다가 나의 포인트예요. 잘 안 맞으면 나는 뭐 헤어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누군가 봤었을 때는 너가 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선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너가 뭔데? 난 그냥 조정선인데? 결혼을 재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네가 이혼해봤어? 네가 재혼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 주변에 있거든. 언니 근데 진짜 한 사람이랑 끝까지 사는 게 돼요? 난 내가 바람필 것 같아 라고 하는 여자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쵸?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까? 그치?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걸로 고민을 해. 역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래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같아 보여? 저는 같아 보이는데요? 저는 같다고 느꼈던 것 그러면 같아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활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시점이 다르면 그게 이제 결혼남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좀 다양한 시각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남편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근데 솔직히 남녀가 안 싸울 수 없잖아요. 안 싸울 수 없죠. 부부싸움이 나라까지 저 끝까지 마그마까지 나를 밀어넣는 느낌이 진짜 부부싸움이거든. 그럴 때 한없이 우울해지고 이 사람이랑 평생 내가 이렇게 안 맞는데 살아야 돼? 라는 생각들이 나를 되게 우울하게 한다는 걸 나는 사실 신혼초에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거를 벗어나려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결혼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꼭 한 번에 한 방에 이 사람과 끝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조금은 털어내고 결혼의 시각을 바라봐라. 이혼? 재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약간 연애처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도 느껴도 맞는 말일까요? 그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이 남기 때문에 지인들, 가족들, 엄마 아빠 때문에 되잖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 요즘은 사실 연애하면 SNS에 다 올리잖아요. 난 그래서 요즘 연애는 결혼이랑 다를 바가 뭘까? 혹시 연애하는 거 다 공개하잖아요. 공개하는 사람 많죠. 동거하는 거 웬만하면 공개하잖아요. 그런가요? 공개 안 하실 거예요? 동거요? 동거하면 공개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숨기고 싶진 않다. 굳이 숨길 이유는 없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되게 요즘스러운 거죠. 아, 그렇구나. 나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갔다? 그럼 무조건 다 독사진이었어요. 뭐라고? 그럼 같이 잤다는 거고. 이런 시각들이 되게 불편하고 무섭고 그게 나중에 나 결혼 못하는 발목을 잡을 것 같고. 진짜? 나 땐 그랬지. 근데 죄송한데 60년대생 몇 년생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85년도 동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동거를 찬성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찬성. 굉장히 빨리 나오셨네요. 완전 찬성. 왜요? 연애랑 결혼의 다른 점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동거라고 생각을 해요. 24시간 붙어 있느냐, 하루에 2-3시간 연애하고 헤어지고 정말 차원이 다른 거라서 동거를 해보는 게 나는 너무 도움이 된다. 동거의 뭐 기간 같은 것도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최소 어느 정도는 24시간 붙어 있어 봐야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1년.
1년, 4계절. 내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는 1년이고 1년 동안 동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길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 적어도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1년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 중점적으로 느껴봐야 될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 뭘 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같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 나는 그 게으름의 척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같이 연애할 때는 10시 오픈런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 7, 8시까지 놀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는지 그냥 자는지 모르잖아. 근데 동거를 하면 둘 다 완전 피곤한 상태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집안일들을 같이 본단 말이야. 같이 치우냐 안 치우냐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향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던데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우선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성향이 뭐예요? 성향이라는 게 방금 말하신 게 전부 다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또 성향은 아닌 것 같아. 성향보다는 나는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내가 지금 저걸 안 치우면 얘가 치워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한다 가 맞으면 좋다? 난 또 그건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잘 사는 경우도 많거든 보면. 그래서 부부들이 보면 반대의 사람들 결혼 많이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장당 지금 안 치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안 사랑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느끼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게 안 맞아요 지금. 동거래 왔었을 때 결혼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요?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저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둘 다 진짜 너무 피곤해.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게 느껴져. 저 사람도 그럼 날 보면서 피곤하다고 느낄 거잖아요. 서로가 자기가 조금 힘들어도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편이랑 사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누가 봐도 둘 다 피곤해 근데 서로 해주길 바래 이러면 나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말이 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그치.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도 항상 같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래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럼 반대로 동거할 땐 오케이 이도 맞았어.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감하게 안 맞네? 다른 사람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리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의리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재혼하세요 해도 그 사람이랑 되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진짜 꼴보기 싫을 때 많아요. 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들지? 막 이럴 정도로 되게 꼴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버텨야지. 의리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지. 그런 노력은 나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뭐 노력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냐? 그런 분들이라면 애초에 이걸 안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나는 나름 의리도 좀 있고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라면 버텨봐야죠. 그런데 내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던 게 버티다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가면서 결국은 정말 색깔 없이 무색무취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뭐 남의 시선이라든지 내가 걱정거리 때문에 버티면서 살 필요까지 없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길어진 건 사실이니까 변화된 어떠한 패턴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있긴 하지만 약간 코에 붙이는 코걸이고 귀에 붙이는 귀걸인 것처럼 맞아요. 이게 뭔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 본인을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입을 다물게 될 때. 서로 의견을 얘기 안 하고 내가 어느 순간 신혼 초에는 엄청 싸울 거예요. 싸우다가 말도 하기 싫어질 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예 애정이 없는 거거든. 또 상대방이 가만히 즐겨. 정순아 말 좀 해봐. 준호야 말 좀 해봐. 왜 그러는 거야가 아니라 자기의 말을 수긍하는 거를 즐겨. 너 이거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알았어. 하면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됐다. 이제서야 내 말 듣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색깔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나한테만 맞춰라. 넌 나한테만 복종해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때서야 너무 그런 미련 갖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10년이 넘는 경험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정선님도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한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걸 느꼈던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극복한 거예요? 극복한 계기도 따로 있어요? 끝까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한 번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이렇게 폭발되진 않아요. 한 10번, 20번. 내가 말했잖아. 그 맞아. 말투 좀 고치라니까. 맞아. 말투 좀 고치라니까. 그 끝까지 오잖아요. 이 사람은 안 고쳐지는 거구나. 근데 나 내일도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네. 나 1년 뒤에도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네. 나 10년 뒤에도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미래를 계속 쭉 그것도 뭐 일하다가 만난 과장님처럼 내가 퇴사하면 빠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쵸. 아니라 쭉 24시간 심지어 거기 애까지 있어? 공동 재산물까지 같이 키워가면서 이 사람을 쭉 가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남편이랑 대화를 하는데 얘는 돌인가? 사람 말을 이해를 못하나?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나? 이럴 정도로 진짜 정말 진짜 이혼 서류까지 쓸 정도로 저 혼자서 했을 때 그냥 그때 뭐였냐면 그래 안 살면 되지 뭐. 이 남편이랑 안 살아. 나 이 남자랑 안 살래. 그냥 됐어. 소 심플. 뭐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포기죠. 다 놔버린 거야. 다 놔버리면 어느 순간 이 바닥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렷이 나온다고요. 그게 항상 그래도 살아야지 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로 이해도 괜찮을까요? 그 결혼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다. 이 말과 혹시 같은 의미일까요? 넌 이런 사람, 난 이런 사람. 이런 것과 같은 걸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해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선이 보셨을 때 동거처럼 이거는 그래도 결혼 전에 좀 필요하다. 혹은 맞춰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한 달만 만나고 바로 부모님 만나요. 네. 한 달이요? 언니 미쳤어요? 부모님을 왜 만나요? 부모님 만나면 그때부터 완전 족쇄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 난 진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동거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결혼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야. 진짜 상대방 부모님이 정말 몰상식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너무 예의 바르고 얘는 너무 괜찮은데 전 예의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데 부모님을 딱 만났는데 막 식당에서 아줌마 왜 안 나와? 난 그런 부모님들이랑 밥 못 먹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과연 그 결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말까를 고민할 때 같이 그 부모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진짜 만약에 준호 씨면 준호 씨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이상해도 결혼을 한다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나의 가족이 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라. 만나봐야 이 사랑을 더 키울지 아닐지 알 수 그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이다. 또 하나. 제가 저희 남편을 13년을 살아보니까 본인의 아버지를 안 닮고 싶어 했었어요. 연애할 때 결혼 초에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 느낌이 1도 없었어요. 나이 드니까 아빠랑 똑같아져. 그걸 보면서 얘가 또 한 번 딱 뒤통수를 친 게 그래 부모님을 봐야 돼. 안 그럴지언정 그런 끼가 조금은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라는 거지. 야, 근데 진짜 부모님 일찍 보는 게 진짜 꿀팁이다.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일찍 보는 거 추천. 나도 듣자마자 솔직히 좀 거부감이 먼저 왔었어요. 왜 우리 둘이 아직 확정도 안 졌는데 부모님 뭐하러 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보는 꿀팁. 아무리 사랑해도 고부 활동 때문에 이혼하는데 뭐. 그러네. 고부 활동만 있나? 요즘에는 사위와 장모의 문제도 꽤 커요. 사위와 그 장인어른의 문제도 꽤 크고. 그치. 제 주변에 여자 이제 20대 후반인 사람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20대 때가 너무 여성이 아름다울 때고 뭐 임신에 대한 걱정도 없을 때니까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보니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남자랑 결혼한 게 맞을까? 내가 지금 결혼한 게 맞을까? 라는 생각과 걱정거리를 되게 많이 해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일단 해라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라는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두려움을 다른 에너지로 쓰세요. 말은 되게 이렇게 되게 쿨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도 진짜 많은 사람이고 되게 걱정도 많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혼 13년 차 되니까 그냥 심플하게 갔어도 됐구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 라는 거를 너무 살면서 느끼기 때문에 내 판단을 믿었
들었으면 좋겠어요. 5천만 국민으로 쳤을 때 2,500만 명이 뭐 남자고 2,500만 명이 여자라는 가정하에 2,500만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내 남자친구인 거야. 좋은 말이다. 너무 주변에 남자가 많은데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옆에 지금 지나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치. 근데 그 중에 딱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 자체가 나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좀 믿고 귀 닫고 그 사람과의 그 미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타고 싶진 않지만 사회상 뭐 집을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대 후반이 돼버리고 좋은 그 시기를 놓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뀌면 남들이 더 쉽게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사고방식. 사고방식? 집. 이게 뭐 정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당연하죠. 정부를 왜 믿어요?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것 같아요? 결혼하면 돈을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정부를 왜 믿어요, 여러분? 나를 믿고 상대방을 믿으면 되는 거야. 저는 아직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몇 살 때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29. 우리 남편 31. 와.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신혼집을 구했냐? 전세 1억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1억짜리 집이 뭐 지금은 더 비싸겠지만 당연히 퀄리티가 좋았겠어요? 네. 물론 저도 돌이켜보면 내 앞전에 결혼을 몇 명 누가 했다면 그 집에서 못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내가 처음이었어서 그게 부끄럽지도 않았고 지금도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닌데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시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자꾸 누가 막 30평대에서 시작하고 누가 판교에서 시작하고 누가 뭐 집을 사서 시작했고 누가 뭐 이러니까 나는 그게 솔직히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더 좋은 거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삶의 이 성장 과정이 재밌거든요. 집을 넓혔어요. 물론 외곽으로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랑 뭐 옛날에 기억나? 우리 막 거기 그치. 주인 아저씨 눈치 보면서 막 주차장에 이것도 없어가지고 수호 막 차 태울 때 막 비 다 맞고 너무 재밌거든 난 그런 얘기들이. 그렇지. 이게 올라가고 성장하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저 지금 빚 잔뜩 내고 뭐 부모님한테 엄청 연끌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7, 8억짜리 집 사서 시작하신 분들 그럼 그 이상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뭐 혹시 15억, 20억짜리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 계속 있는 것만큼 사람이 볼드하고 재미없는 건 없어요. 근데 나는 집은 정말 최소화로 구했으면 좋겠어. 결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하세요. 이런 사람을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도 되나? 라는 생각까지 가셨으면은 분명히 본인이 수많은 판단과 본인이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세요. 거기에서 자꾸 누군가한테 말을 걸고 나 이 남자랑 결혼하는데 이 남자가 뭐 직업이 뭐고 이 남자 집안이 그런 얘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2,500만 남자 중에서 이 사람을 싹 선택해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결혼감이라고 생각까지 해서 내가 고민을 할 정도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단편적으로 예, 아니요로 네? 최종 마무리 질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결혼 빨리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결혼 전에 동거는 꼭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한다. 결혼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왕 추천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만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물론 상대방과의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였다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였겠지만 오늘은 13년 결혼 생활을 했고 솔직히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도 정말 지질이 볶지만 그래도 나는 다음번에 태어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잘 살고 있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서 저라는 조정선이라는 사람 그냥 대한민국의 2,500만 명 중에 한 명인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마음껏 댓글에 비판도 하시고 저 여자 미쳤나봐 왜 저렇게만 이래도 좋고 공감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공감해 주셔도 좋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다양한 의견을 한번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용기인 것 같아요.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내 남자, 내 여자를 고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